미국의 알래스카라고 하면 흔히들 대박을 놓친 러시아를 연상하게 마련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876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60만 달러,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약 4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거액을 주고 매입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알래스카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유전이 발견되면서 90년 전의 비난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석유가 동토의 쓸모없는 땅을 변신시킨 것이지요. 알래스카에서는 원주민 에스키모들이 오래전부터 석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굳어버린 석유를 난방용 연료나 등화용 기름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진출한 백인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이 에스키모들이 사용하던 석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 넓디 넓은 동토에 유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자연 조건이 워낙 열악하여 석유를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석유가 묻혀있을 만한 곳의 지역만 조사했었습니다. 1915년 드디어 첫 시추가 있었습니다. 석유는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비를 본토에서 수송해야 했고, 현지에서는 시추 인력도 구할 수 없어 시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석유를 발견하고도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혀졌던 알래스카의 석유는 1959년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알래스카의 경제 기반이 워낙 빈약하여 주로 편입된 이후에 제대로 유지될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알래스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대규모로 주정부에 넘겨주기로 하고 토지를 고를 수 있는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이 권리 행사에서 30대 초반의 한 젊은 주정부 공무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톰 마샬이라는 이 공무원은 알래스카의 최북단 프루드오 베이를 골랐습니다. 왜 하필 북극해와 마주하고 있는 북위 70도의 쓸모없는 땅을 골랐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마샬은 이 지역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968년 엑슨과 아코라는 중형 석유회사가 프루드오 베이에서 초대형 유전을 발견하면서 마샬의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됐습니다. 프루드오 베이의 유전은 매장량이 100억 배럴로 북미 최대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가하르 유전,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에 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루드오 베이 유전에는 더 큰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수송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알래스카 북단 오지인 프루드오 베이에는 송유관은 고사하고 철도, 도로 등 수송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래스카 남쪽 부동항까지 최소 1300km나 됐습니다. 동토지대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석유는 약 100도나 되는 고열인데, 이 고열로 매설된 송유관 주변의 동토층이 녹아 늪으로 변하게 되고, 송유관은 자체의 무게를 건디지 못해 휘어지거나 심하면 터져버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석유 수송에도 문제가 되지만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하게 우려되었습니다. 결국 송유관 건설로 방향을 잡긴 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전을 발견한 지 5년이 되는 1973년에 1차 석유 위기가 터졌는데요. 아랍 국가들의 석유 금수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송유관을 둘러싼 복잡한 반대 목소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송유관을 건설하고 1977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알래스카 원유는 프루드오 베이가 위치한 카운티의 이름을 따서 ANS로 팔려나갔습니다. 알래스카는 1980년대에 하루 200만 배럴을 생산하여 중동 산유국만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45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 될 뻔했던 알래스카 석유를 살펴보면 석유는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토에 쓸모없는 땅을 확 변신시킨 알래스카의 석유 발견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석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